우리는 일상이 아닌 낯선 곳에 착륙합니다.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곳.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렸다 닫혔다 반복하기를 수차례. 혹시 어긋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도 잠시. 멀리 그가 보입니다. 딱히 약속 장소를 정하지 않아서인지 갑작스런 인사에 당황한 듯합니다. 되게 제가 상상하던 것과 되게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전 되게 약간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되게 점잖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점잖다 소개하는 이 사람. 하지만 이 엉뚱하고 재밌는 사진 속에 그는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올린 이 한 장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가 바로 메가쇼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만화가 고필원 씨입니다. 2003년 애욕전선 이상없다를 시작으로 탐구생활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웹툰계의 중견 작가로 자리잡은 메가쇼킹. 2006년엔 성인 만화론 처음으로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만화가 가진 최고의 미덕은 바로 언어 유희. 패러디와 반전이 쏟아지는 말장난에 네티즌은 열광했는데요. 그가 만들어낸 명대사들은 메가쇼킹 어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니 메가톤급 외로움이 텍사스 소떼처럼 몰려온다던 만화가 메가쇼킹. 그가 서울 생활을 접고 봄이 오는 제주도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나 솔직해서 제가 항상 트위터에도 올리고 주위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제주도 생활이 정말로 재미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저는 여기를 떠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로 인생은 한 번이고 짧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재미있을 수 있고 제 자신이 재미있을 수 있고 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 특별한 게스트하우스 쫄깃센터를 만들고 있는 메가쇼킹.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임시 숙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형씨. 여기가 이제 쫄패 숙소. 여기야말로 정말 레알 내무반이네요. 네, 그렇죠. 전혀 여자의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만 있어도 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뭔가 푸짐한 저녁상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메뉴가 뭔가요? 요리사님? 요리사님. 돼지고기 수육이랑 월남쌈이. 원래 이렇게 드시나요? 오늘 특식입니까? 오늘 좀 특식인데요. 왜요? 오늘 메가 생일. 역시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네, 저. 꽃가 옷을 입고 나름대로 예복도 갖춰 입었습니다. 밥상 3개를 이어붙이고서야 생일상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셨으니까 저기 커피 좀 준비해봐. 저희는 또 커피도 또. 솜씨 좋게 잘 말아둔 월남쌈. 먹음직스럽게 삶아낸 수육.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메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끓인 거 더 맛있어. 저희 어머니 항상 미역국에 옆에 간장분이 같이 나오거든요. 알아서 간 맞춰 먹으라고. 한자리에 둘러앉고 보니 정말 대가족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별로 닮은 구석은 없지만 이들은 3개월째 한솥밥을 먹고 있는 식구입니다. 내가 볼 때도 근데 저 쫄패들은 다 매력적인 것 같아. 다 뭐 요리도 다 잘하고. 식구가 많은 만큼 각자 잘하는 것도 다양한데요. 식사 후에는 자격증 있는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는 여유까지 즐길 수 있다고요. 한 분께 몰아주는 역할을 하나.
아니, 저 이쁜 거 같은 거. 이거 초가 이렇게 많아요? 그도 나이를 잊고 살았는지 초를 세어보는데요. 좀 많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있으니 된 거죠. 자, 생일빵도 있고. 저쪽 불도 꺼야 되는데. 하나 보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공리가 선물한 케이크예요. 근데 되게 착한 친구.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정말. 축하주 한 잔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막걸리인데요. 그들의 제주도살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친구 저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거 먹고 생일빵 하는 거야? 아, 너무 재밌어. 해보세요 그럼 뭔지. 어우, 나 가운데. 설명해 드렸나? 내 동생이라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메가 형의 친동생이고, 그다음에 이 쫄깃센터의 어떤 시작을 이제 메가 형이랑 같이 했고, 그게 처음에는 이제 홍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 뭐 서포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주도에서 태어난 유일하게 제주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한 20년을 넘게 거기서 한 10대, 20대를 다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회의를 느끼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쫄깃 센터를 짓기 위해 먼저 쫄깃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쫄깃의 의미는 일단 의미에 앞서가지고 진짜로 재미있는 이제 단어고요. 쫄깃쫄깃 되게 재밌잖아요, 말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의미를 따지자면은 좀 너무 좀 이렇게 퍼져 있지도 않고 또 너무 좀 경직돼 있지도 않은 그 딱 중간의 상태 있잖아요, 알맞은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축구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상태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종잣돈을 마련한 세 사람은 제주도로 내려왔고 지난 3월 초 그들과 함께할 5명의 쫄깃 패밀리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정말 전화 통화만 하고 뽑으셨어요? 목소리로만. 나 알잖아, 나 원래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요. 경쟁률이 셌나요? 경쟁률이 셌는데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 공사가 힘들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제외를 많이 시켜놨는데 그거는 지금 와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나는 항상 내가 좀 자부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사람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도 막상 이제 같이 와서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다 괜찮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쇼페는 이제 그쪽 8월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남아가지고 한옥학교 가서 이제 대목과정 수료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취업할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가 네가 재밌어 할 만한 일이 있다 해서 한번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카피라이터 하다가 저도 이제 준석이 형하고 비슷하게 이제 제주도 이제 원래는 쫄깃센터가 목표가 아니었고 제주도가 원래 목표였는데 그래가지고 재밌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툭 찔러봤는데 그날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툭 찔러본 거.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결정을 딱 했어요. 땡겼어요? 하면서, 예. 언제 와서 또 이렇게 막 집도 지어보고 메가 형도 만나보고 자전거 여행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원래 관심이 좀 있는 인물이요. 애국전서부터 지금은 거의 뭐 안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이곳의 매력을 좀 느끼고 또 뭐 이런 생활도 또 재밌고 그래서 그러고 계속 있네요, 영상으로. 저 네트워크 장비 관리하는 그런 업체에서 일하다가 작년 12월에 그만두고 아니 제주도에 저는 죽을 때까지 살려고 데려온 거예요. 아 진짜요? 마음을 딱 이렇게 먹고 내려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오랜 시간 각자 다른 일을 하며 살아온 8명의 남자들. 그리 넓지 않은 집에서 온종일 함께 지내는 그들의 동거는 과연
순조롭기만 할까요?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의 2달 동안 같이 일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게 한 번도 없었냐 그러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희한하게. 사실 남자 8명 사는 게 싫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되게 쉽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하는 건 누가 하고 이런 톱니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은 누가 할 줄 몰라도 누구는 할 줄 알고, 뭐 청소는 누가 하기 싫어하는데 누구는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어떻게 잘 맞은 것 같아요. 맞아서 돌아가는 눈치가 빠른 거죠. 조금씩 그들에게서 닮은 점이 보이네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나선 용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술을 먹을 때나 그런 거 이렇게 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뭐 진정한 무슨 뭐 행복은 무엇일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걸 안주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솔직히 서울 가면은 그런 게 아니죠. 맨날 뭐 모이면 뭐 여자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뭐 차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저 주식 얘기하고 뭐.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 이미 가족이 되게 좋은 가족이 생겼고, 그다음에 되게 좋은 이웃들도 많이 통해서 만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제가 썼던 말이, 그러니까 원래 섬이라고 하면 이제 외로움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예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되게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서로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로 누굴 서로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쫄깃센터가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놀러 올 때도 쫄깃센터에 그냥 뭐 묵으러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 집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만화가 메가 쇼킹, 그리고 쫄깃 패밀리와의 첫 만남. 수다스럽진 않지만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제주도의 밤처럼 깊어갑니다. 이른 아침, 쫄깃 패밀리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아침 청소까지 끝내고 벌써 출근 준비를 마쳤네요. 여느 직장인처럼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침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숙소인 모슬포에서 쫄깃센터를 짓고 있는 협재해수욕장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리는데요.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가 쇼킹식 아침 인사입니다. 창밖 풍경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 제주도의 버스는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죠? 이제 이게 물이 지금 덜 들어온 건데요. 물이 완전히 들어오면은 진짜로 완전 에메랄드. 서울의 출근길과는 사뭇 다른 출근길이네요. 예, 좋죠. 그때 한강 정도인데 여기는 와. 저 되게 한강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거 보다가 딱 가면은 출근인지 여행인지 모를 길. 드디어 쫄깃센터가 보입니다. 오늘부터 쫄깃센터 앞마당 바닥공사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담을 허물고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닥공사 때문에 하루를 고생하시겠네요. 네, 오늘도 계속 진짜로 가장 기초 탑재. 그래도 다치신 분 없어서 다행히 뭐 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손 삐거나 그럼 또 골치 아플 텐데. 근데 조금씩 이렇게 자잘하게 다치는 애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돌 이렇게 내려 찍다가
파편이 튀어가지고 네. 이마에 상처도 약간 났고요. 해리포터 같은 그런 느낌. 예정대로라면 벌써 완공됐어야 하는 쫄깃센터. 잠깐 위기가 있었다고요. 인테리어를 맡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증축을 하면서 그 증축에 대한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이제 그 사람 이제 공사를 포기하고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회계했다고 이제 벌금도 주게 되고. 벌금도 냈었어요? 네. 내려가는 거예요. 내고 이제 신고도 다시 하고. 네. 이제 모든 일을 쫄깃 패밀리가 직접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고 있지만 집을 짓는 기쁨을 하나하나 느끼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기엔 제주의 햇살이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달콤한 휴식을 맛보는데요. 휴대전화를 꺼내든 메가 쇼킹. 수시로 쫄깃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자신이 제주도로 온 이유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직업이 이제 포스트가 보니까 일을 해야 돼요. 담당이 트위터 담당이세요? 네. 홍보 쪽. 네, 홍보 담당이면서 본업이다 보니까 트위터가 하는 게 일하는 건 이제 학교 모습이 영 어색하더라고요. 네. 저는 원래 진짜로 이런 거는 거의 안 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성도 되지 않은 쫄깃센터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가 쇼킹이 일명 매홍녀라 부르는 여자 손님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두 손 무겁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구경은 시켜드려야겠죠? 구조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앉아서 옆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건물이? 네. 너무 예쁘다. 여기가 이제 샤워실. 그리고 누우면 뭐 바로 다. 특히 한 저녁 한 4, 5시쯤 되면은 쫄깃센터는 게스트하우스는 맞고요. 예. 게스트하우스이지만 정작 저희가 이제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제주도에서 뭔가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재미난 일들을 꾸며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장소인 거죠. 예. 뭐 멋있게 말하면은 뭐 복합 문화 공간이고 재미있는 문화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간마다 메가 쇼킹만의 독특한 색깔이 묻어납니다. 이쪽 큰 방이 이제 여자 방이죠. 예. 여자분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인데 여대생 기숙사 A동이죠. 여기는. 여기가 여대생 기숙사. 예, 여대생 기숙사 A동. 여기는 이제 남자분들 묵는 네모반. 예. 내무반. 그림 따로 안 걸어놓으셔도 되겠어요. 예. 뭐 자체로 그냥 그림을 볼 수 있게 1년 365일 계속 바뀌는 그림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막 다양하게 변하는 이 구름을 제일 좋아하는데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보는 적이 없어요, 구름이. 쫄깃센터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될 공간으로 가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평상시에 뭐 탁구대 같은 것도 놓고 이제 탁구도 치고 아닐 때는 뭐 강연이나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하죠. 외곽 쪽으로 이제 농촌 이 안쪽으로 와서 보니까 문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이 꼬마애들도 보면은 그냥 공사장 근처에서 그냥 모래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희 주위에 뭐 운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술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제 그분들이 놀러 왔을 때 이 동네 아이들한테 뭐 미술을 가르쳐주고 아니면 뭐 탁구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이곳에서 그걸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쫄깃센터. 생김새가 제각각인 돌을 쌓아 올린 제주의 돌담과 닮아 보입니다. 제가 이 검은 이제 제주도의 돌담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구멍이 되게 많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좀 거센 바람이 불어도 돌담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구멍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다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좀 넘어가지 않구나. 돌담 구멍. 일을 하다 말고 쫄기 패밀리 윤석 씨가 급히 세수를 하는데요. 가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사를 시작한 만큼 금방 허기가 찾아옵니다. 식사 준비에 정해진 당번은 없습니다. 요리하는 게 괜찮잖아요. 저는 요리하는 게 싫어요. 재밌어요, 근데 나름. 저도 뭐 제가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하는 건 아니고 막내 친구가 요리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주로 많이 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 친구만 하게 돼서 저도 이제 일을 좀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친구는 이제 특별식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밥 진짜 끼니 때우는 식 같은 걸 많이 하고. 잃은 건 없어요. 제주도 이제 행을 할 때 잃었다기보다 좀 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어떤 걸? 예를 들면은 일단 직장도 놨고 직업도 일단 놓은 상태고 뭐 사람도 조금 놓은 것도 있고 놓고 와서부터는 더 많이 이제 어떻게 사람도 많이 얻었고. 공사장 한켠이 그대로 식탁이 됩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뿐인 소박한 식사지만 먹어보지 않아도 꿀맛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맛있습니다. 꿀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한달만 한대 나무가. 점심 식사 후엔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몇 발짝만 걸어도 이렇게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여기가 생각을 지우는 옥빛바다 생지옥. 생각을 지우는 게 어때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 중에도 좀 쓸데없는 잡념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지우는 곳이죠. 무엇이든 해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에선 그 많은 생각들을 지우고 마음을 비우는 일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공사장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쪽을 내려. 하나, 둘, 셋.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집 다 지어졌나 구경 알았어요. 알고 오신 거구나. 형편이 어려웠고 막걸리를 못 사왔어요. 어제 막걸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막걸리가 눈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시간.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놓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기 위해 떠나온 쫄기 패밀리. 하지만 육체적인 노동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쫄기 센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제가 듣기로 쫄기 패밀리 무보수라고. 사실 뭐 돈 줘도 힘든 일인데 무보수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무보수를 하세요? 그럼 뭘 얻으세요? 사람. 그리고 사실은 무보수지만 저희 먹고 자는 거 다 대주고 있어요. 사실 그 돈만 해도 제가 만약에 내려와서 지금 열매서 썼으면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근데 뭐 일단 먹고 자는 거 해결됐고, 그리고 사람들 계속 이제 메가형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얻는 거죠. 사실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행복한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고요. 그래도 서울이랑 다른 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바다도 항상 가까이 있고
그것도 뭐 보통 바다도 아니고. 살아온 나날이 요즘은 어떤 날들인가요? 저는 글쎄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는 뭔가 하루하루를 끝내고 나서 힘들고 또 내일을 걱정하고 그랬는데 여기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냥 뭔가를 하게 되면 기쁘고 뭔가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보람도 생기고 글쎄요. 답답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되고 쫄깃센터 명패는 왜 빼요? 왜 가져가나? 바람에 날아갈까 봐. 계속 쪼개센터 이제 바뀌는 모습을 계속 그렇게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영상이 되겠네요, 매일 찍으면. 네. 그래서 만든 그 말하는 게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일을 끝내는 쫄깃 패밀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이렇게 매일 한 장의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의 행복을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차곡차곡. 오늘 저녁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막걸리 파티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무태서 섬으로 떠나온 사람들. 그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는데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민 온 지 이제 2달 된 효혜린의 가족의 초대입니다. 쫄깃 패밀리 말고도 제주도로 이민 온 친구들과 제주 토박이 친구도 모였습니다. 집에 못 하겠는 거지. 연락도 못 하겠고. 좋은데? 색감이 좋다. 오,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 자리예요? 생일 축하드렸습니다. 너무너무나. 한잔 합소.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나누고 나니 또 마음속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시작됩니다. 카페를 준비 중이라는 효혜린의 제주도로 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남편 꿈이 목장에서 이제 이제를 펴놓고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고 옆에서 저는 소젖을 짜는, 그러니까 저는 일하고 자기는 놀겠다는 얘기죠. 그 꿈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부럽네요. 예, 계속 저한테 제주도 가고 싶다고 설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 미루다가 아기가 태어나는 계기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기를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 결정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제주도에 메가 쇼킹 만화가님이 이거 하고 계셔. 그래서 알아봐. 그래서 트위터로 연결이 됐는데 내려왔다가 그때 남편이 먼저 답사를 하러 제주에 내려왔다가 만났어요, 우연히. 처음 만났을 때도 막걸리 한잔 했었죠. 네, 제주 막걸리 한잔 하면서 친해지고 또 뭔가 그 같은 생각 비슷한 그 공감대가 있으니까 예. 좀 친해졌나요, 우리? 예, 내 생각이 뭐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재미있고 힘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제주 생활을 할 때 걱정되는 많은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너무 만족스럽죠. 네, 너무 만족스럽고 뭐 정말 도시 속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생활하다가 제주도 이 한가한 마을에 지금 주변에 보면 불빛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데 와 있는데도 너무 편하네요. 네, 그리고 또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요 조그마한 어린 아이지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서울서 제주로 이민 온 20대 청춘 유진 씨. 그녀의 제주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네. 신입생이에요. 네. 어떠세요, 지금 한 달 반 되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냥 심적으로 외로운 것도 있고 당연히 남들이 봤을 때 똑같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내려간다 했을 때 외로울 거다, 친구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와닿는 거.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예. 누구도 쉬울 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곳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서울에서 있으면 그 손에 쥐어지는 만족이 행복이라고 느껴졌는데 제주도로 내려오면 가슴에서 이렇게 머리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느껴지는 만족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서울에 가면은 특히나 강남에 가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좀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사는 게 저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절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제주도 내려오면은 좀 그런 게 서울보다는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남아야만 했던 곳을 떠나오니 이제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 제주도로 이민 온 그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기해요. 왜 올까? 여기 있는 젊은 층들은 나가려고 하는 내려올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너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거기서 뭔가 되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쫄깃센터가 제주도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뭔가 그 제주도의 어떤 그런 메가쇼킹님이 추구하는 그런 재미나 그런 생각들을 함께하고 싶은 하는 그런 젊은 층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주도로 떠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웃기 위해서 그들은 무언가를 놓아야 했고 많은 것을 버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옷이나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거를 저는 일부러 다 버렸어요. 버리는 작업이 쉽던가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버리다가 다시 꺼내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옷 버릴 때는 진짜로 마음에 드는 꽃남방들 때 많았었는데 그거 다시 그 수거함 높이 이랬잖아요. 거기 넣어가지고 막 빼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미 깊숙이 들어갔으니까 못 뺐고, 근데 다 버렸어요. 그렇게 버리니까 마음도 정말 같이 이렇게 내려놔지던가요? 왜냐면 너무 좀 이렇게 바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들을 다시 이제 버리려고 다 꺼내 보는데 옛날에 진짜 이뻐서 샀었는데 절대로 안 입는 거예요. 그럼 계속 안에서 계속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계속 또 사죠. 그러면 그 옷을 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바보스럽고. 어쩌면 우리는 언젠간 입을 거라고 절대 버리지 못하는 옷장 속 옷처럼 언젠간 행복해질 거야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로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와도 좋을 제주도의 푸른 밤이 깊어갑니다. 해가 길어진 5월의 끝자락, 일을 마치고 돌아온 쫄깃 패밀리들이 낚싯대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섭니다. 숙소가 있는 모슬포항, 낚시를 좋아하는 쫄깃 패밀리들이 종종 찾는 곳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 말고는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없는 그들. 남는 시간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습니다. 뭐예요? 이거 볼락이라는 건데요. 매운탕 끓여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놔주실 거예요? 여기 넣으실 거예요? 아, 놔줘야죠. 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뭐 주위에 오면은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선후배들이 보면 항상 모여서 하는 얘기가 너는 연봉이 얼마냐, 너는 언제 승진하냐,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모임에 가면 어떨 때 이제 내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영주국도 있고, 어리목도 있고, 관음도 있고, 그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가든 결국은 동생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뭐 어리목 코스를 걷는다고 다른 사람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왜 영주 코스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올라가는 방향은 틀리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저는 멋지게 2마리 잡았습니다. 잡았다고? 잡았다가 낮으셨어. 조그만 거. 볼락 1마리하고 고거 1마리. 볼락이랑 고거 1마리 잡았어요. 전에 30마리 잡았던 거 못 먹고 버린 거 있잖아. 전 새우를 낚았습니다. 에이 뻥튀기들. 제주 사려니 숲. 제주도 방언으로 신성한 숲속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메가 쇼킹은 사려니 숲길을 걷자고 했습니다. 색감 들어서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네. 껍질 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아까 아침 다 드시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저희 원래 아침을 이 친구만 먹고 다 약간 피곤해가지고 늦게 좀 일어나다 보니까 먹을 여유도 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안 드시고 그럼 바로 공사장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 선물 보내주시는 분들이 초파이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냥 나가서 그냥 당 떨어질 것 같아 초파이 먹고서 그냥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심을 유난히 맛있게 먹고 참 라면 거의 다 떨어졌는데 라면 몇 박스가 들어오고 그분들이 그만큼 이제 메가 형한테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래서 더 열심히 지내야 되겠어요.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사려니 숲길은 그가 제주도에 와서 만난 풍경 중에서 가장 천천히 걸으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연재를 하면서 강풀 그냥 살찐 거 다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똑같은 숲이 똑같은 나무들 똑같은 풀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숲이 일단 멋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길이 계속 끝없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한번 정하게 되면은 예능이나 드라마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 제가 만화가로서는 이게 절필을 하신 건가요? 일단 저는 죽을 때까지 제 직업은 만화가가 맞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만화가라는 직업에 저를 그냥 이렇게 매어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만화가도 하면서 또 게스트하우스 또 이런 문화공간 운영도 하면서 또 나중에는 정말로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고요.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오히려 예전에 도시 생활을 했을 때는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의 병도 많이 앓았었고 그런데 오히려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쫄깃센터를 다 같이 짓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그런 좀 불편한 마음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게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지금 쫄패들 지금 8명 말고도 더
더 많은 사람들이랑 많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되게 좀 재미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죠. 그는 또다시 신성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또박또박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레미콘이 들어오기로 한 시간에 맞춰 오후에 도착한 쫄깃센터. 오늘은 며칠 동안 고른 바닥에 콘크리트 작업을 합니다. 이제 6월 초순이면 쫄깃센터가 완성됩니다. 그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속도만큼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떠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집처럼 묵어가도 좋을 쫄깃한 공간이 될 겁니다. 쫄깃센터 창밖으로 펼쳐지는 협재해수욕장. 이곳에 쫄깃센터를 짓게 된 곳도 이 에메랄드빛 바다에 한눈에 반해서라죠. 여기는 쫄깃센터가 좀 보이네. 뭐지? 완전 하얀색으로 칠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하얀색으로 칠했는데. 여행의 기억은 힘든 삶을 견디게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바닷가에서 함께한 시간. 많은 이들은 오늘의 행복감으로 또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메가쇼킹은 하루하루 바로 지금 행복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KBS 한국방송